네, 저는 오늘 프록시 서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고은비입니다. 어, 목차는 이제 프록시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프록시 서버의 사용 목적과 프록시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록시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거쳐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서버입니다. 프록시 서버는 가운데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로 대신 전달을 하고요. 서버의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달을 해주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중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의 사용 목적으로는 이제 크게 보안과 성능, 정책 관리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프록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IP를 은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와의 직접 통신을 차단을 해서 공격 표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청과 응답을 검사를 해서 악성 URL과 스크립트를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캐싱 기능이 있는데요. 자주 요청되는 리소스들을 저장을 해서 응답 속도가 빠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요청 또한 제거를 해주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도 감소가 됩니다. 접근 제어와 정책 관련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접근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사이트와 시간대별로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과 로깅을 사용을 해서 사용 이력을 추적을 할 수 있고 감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익명성과 개발 환경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음, 프록시 IP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의 위치와 신원이 은닉이 됩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접근이 허용된 서비스도 이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개발 환경에서의 활용인데, 저희가 흔히 개발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CORS 문제 또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RS는 동일하지 않는 오리진이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제한을 해주는 그런 문제인데, 흔히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버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CRS가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오리진을 이제 프록시 서버가 요청을 하고, 또 프록시 서버가 그 요청을 이제 백엔드 쪽으로 전달을 해줘서 이런 CORS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록시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프록시 서버의 종류로는 이제 포워드, 리버스, 프록시 체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포워드랑 리버스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워드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쪽 앞단에서 동작을 하는 프록시입니다. 이 포워드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대신 서버로 전달을 해서 간접적으로 통신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이 포워드 프록시가 실제 클라이언트처럼 보이게 됩니다. 포워드 프록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은닉을 할 수가 있고요. 요청과 이제 응답 캐싱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아주고, 그리고 사용 기록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워드 프록시가 자주 사용되는 곳은 이제 회사나 학교,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고요. 직원이나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관리, 보안 정책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버스 프록시입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이제 위치를 보시면 포워드와 다르게 이제 서버 쪽에서 서버 앞단에서 동작을 하는 프록시입니다. 이 리버스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서버로 전달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프록시 서버 리버스 프록시 때문에
실제 서버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이 리버스 프록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이 있는데,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을 시켜서 서버가 과부하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실제 서버 IP를 숨겨 주고, 그리고 이제 캐싱 기능을 통해서 응답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HTTPS 처리 부담을 서버에서 분리를 시켜 주는 이 SSL 종료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버스 프록시의 사용 사례로는 포워드와는 좀 다르게 대규모 웹 서비스나 금융,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엔진엑스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등 인프라 구성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록시 체이닝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프록시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요청이 이런 여러 프록시들을 거쳐서 최종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보안과 익명성이 크게 강화가 되고요.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프록시 체이닝의 목적 및 특징은 추적 난이도가 증가가 됨으로써 익명성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안이 높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뭐 필터링과 캐싱 등의 이제 그런 프록시별로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프록시 체이닝의 활용 사례로는 좀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환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또한 이제 익명성 같은 경우에도 높은 네트워크나 특수 목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 프록시 체이닝이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